정심행선분이죠.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고 닦는 행위라. 아니, 오늘 또 우리 보안성 처사님께서 오셨네. 얼굴이, 수행을 많이 하시는가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제가 처사님 못 뵈가지고 병이 났는데 이제 낫구만. 우리 대지행 사이도 왔고, 응? 저 앞에는 무법 가득분이라 22번째. 무법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정각의 자리다. 어떤 법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절대 평등해서 부처나 중생이나 지이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진리다 나다 구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은 주관과 객관, 능소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능소 관계가 뚝 떨어진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기 때문에 어떤 법도 잃고 잊어버리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관계,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법가득분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은 제왕이 되어가는 그런 진리를 닦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신화는 신화대로의 국토하고 백성하고 또 삼라만상의 모습이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란 깨달음으로 신화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고, 부모도 가정을 다스리면서 금강경의 한 모습, 자기 모습하고 가정의 모습, 차별의 모습에 걸려서 차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이나 악이나 시나 비나 다 품어서 나로 가정 이 사회가 절대 평등한 생명의 진리 한 모습이라고 깨달아서 실천했을 적에 이것은 금강경은 부모 노릇하기 위한 교과서고 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이 닦은 금강경의 내용이고, 이 금강경은 말하자면은 야부스님도 그렇고 소명태자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천자의전에서 강의하는 그런 말하자면 교과서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우리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21세기 모습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하다,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버리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금강경을 읽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가정사를 다스리느냐. 그렇지만 나를 없앴을 적에 참으로 해탈이 되고 청정하고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서 체득하는 것이지,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 이런 의식을 머리에 둔다든가 나는 가정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존엄성 있는 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다라고 하는 사항이 붙기 때문에 그런 한 모습에 진리가는데 그런 사항이 남아서 걸림돌이 돼서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입니다. 무아, 나를 없애라.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무아의 경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졌을 적에 지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는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 전체가 한 모습의 진리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법이 따로 있고 그 법을 닦는 자, 이원론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등한 마음으로 절대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닦을 것도 없고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뭐 가만히 있어도 진리 아니냐 이런 또 이론의 소지가 벌어지니까 무아의 상태에서 보시를 하고 계행을 청정히 하고 정진을 하고 가정사의 선을 닦는 것이 정심행선분이라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내가 부처고 내가 진리라고 해가지고 탕탕거리고 앉아있고 이치만 그렇지 실제 착한 행동을 닦지 아니하면은 그건 이치에 머무르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결례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닦는 분이다. 저 앞에는 무법으로 정각을 삼고 무법, 무법, 어떤 법도 따로 내세울 것이 하나가 없고 절대 평등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하니까 무법으로서 최고의 진리의 정각을 삼고 수행을 해도 무아로 해야 되고 나라는 생각을 없애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금강경에는 진짜 수행이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지금 내년에 또 무슨 도지사 뭐 선거 뭐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그냥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표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말하면 정치하는데 자기의 본래 덕을 닦아가지고서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기초를 삼고 수신을 삼고 해서 그쪽으로 수행을 해서 인격자가 형성이 돼서 정치를 해야 돼요. 왕도 정치지. 그러니까 어떤 법도 따로 내세울 게 없고 절대한 평등한 무아의 자리로서 진정한 바른 깨달음을 삼고 어떤 법도 없고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한 마음으로 정각을 삼고 정조수로 이 정각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자고 조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도와서 수행하는 쪽이니까 정조수란 말은 무아, 나를 없애는 것이 똑바른 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무아, 수행을 해도 나를 없애라. 집안을 다스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모범적인 생활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을 적에 그보다도 이 지상에 위대한 스승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자식들이 배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아, 절대 손지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가정은 천륜으로 이어진 생명은 절대 평등하다고 하나의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위치답게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답게 사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몸소 실천을 했을 적에 자식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에 그 비어있는 무아를 생활 속에서 풍기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또 다른 길에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무아라는 것이 똑바른 지기를 깨달은 인이 되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그러고 조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조수 일체 선법을 보시하고 자기 몸을 청정하게 하고 참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으면서
그 한 모습의 속에서 일체 삼라만상의 착한 법을 닦는 것이 조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어떤 법도 다 사라져버린 우주가 생기기 전, 지구가 생기기 전 한 모습의 진리를 무아의 사상으로 뿌리를 박아서 이 차별적인 삼라만상의 초월적인 무아로 공부를 해가야지. 이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면은 내 생활이 허무할 밖에 없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인연 있으면 금강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치 수행을 그렇게 닦아나가면서 열심히 선법을 닦는 것이 조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조수로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법을 깨닫는 정각을 삼는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포항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작년에는 한 300명 나오는데 이번에는 100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100명밖에 안 나오니까 학장승 강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교사 강의하는 사람도 쉬운데 학장승 금강승 강의는 너무 어려워서 모두 포기를 했다고 해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한 사람 앞에서 5명씩 이번에 다음에는 끌고 나온나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 것을 닦고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건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신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내 몸 밖에서 찾지만 그런 몸은 내 몸 안에다 갖춰져 있는 내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 이상이 더 쉬운 게 어디 있느냐. 10명씩 데리고 나올라 그래. 10명씩 데리고 나왔다가 믿어본다고 그런 얘기.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노서로되 국민과 자기 자신이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그게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일 청정한. 자기가 높다고 그게 군림을 한다든가 내가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집에서 권위를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식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장단점을 제일 많이 아는데 우리가 진리를 닦고 건강력을 읽으면서 나를 없앴을 적에 그래서 거기 자기의 수행이 바탕이 돼가지고 덕이 자연적 밖으로 이렇게 풍겨나가니까 자식들 손주들이 사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네. 헛된 소리를 못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닦는 마음이다. 착한 일을 해도 금강경을 모르면은 남을 도와주면 내가 남 도와줬다는 상이 그렇게 남아있다. 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베풀어줘도 베풀어줬던 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서로 피차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베풀어줘도 베풀어줬다는 상, 또 베풀어줬기 때문에 표를 하나 줄 것이라고는 아니란 상태에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의 유의적인 모습이고 유의적인 정치고 유의적인 것들인데 그게 금강경에서는 자기 모습하고 밖의 모습하고 마음을 평등한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무하다. 나를 없애라고 하니까 나를 없애고 어떻게 불법을 믿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숨어쉬고 살아나가느냐 그런 이유가 될란지 모르지만 나를 없었을 적에 진정한 비어버린 모습이 내 자연의 모습이고 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모습에 찌들여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밖의 소리, 밖의 모습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서 따라다니니까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처처의 모습에 험한 모습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상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다 인장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모습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중생에 나와 절대 평등한 모습이라는 게 금강경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정각을 삼고
절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생명이 있는 것은 고양이든지 쥐든지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아름답고 청정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 어제 털을 내가 보니까 그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막눈 새가 그 버쩍 테레비에 그 어떻게 아래서 갓 태어난 것이 뻐꾸기 새가 저 까만 머리 오목눈인가 그게 밀어내가지고 지 새끼인 줄 알고 그 양어머니는 그 내가 보니까 해수자도 그래. 그 뻐꾸기가 태어나자마자 벌리는 입이 태양보다 더 붉어. 먹이를 달라고 자연의 섭리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물주의 가피인 줄은 모르지만 붉은 머리 오망눈 새끼는 입을 벌려도 조그만한데 그게 뻐꾸기 새끼 그건 어떻게 또 나같이 탁구를 많이 쳐가지고 등이 힘이 돼서 그런지 등으로 이렇게 다 알아고 새끼를 또 밀어내버리대. 그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을 벌리는 입이 이 우주 입이야. 태양이야. 입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입을 벌리고 먹여달라고 하니까 지 새끼는 망각을 해버리고 태양보다 더 붉은 뻐꾸기 입에다 먹이를 날려주고 지보다 더 2배가 큰 게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를 타니까 덮어주고 이래 하다가 지보다 2배 더 큰 새끼한테도 밀려나고 그래. 그러니까 아름답게 열심히 무아의 경지로 사는 건 다 부처님 마음의 그 진리라. 다 그것이 진리라. 새끼가 그렇게 죽어서 새끼의 어떤 바란스가 일정하게 맞춰져 가지고 저 붉은 머리 오막눈 새는 또 그렇게 같이 종족을 이어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을 벌릴 때 그 입이 태양보다 더 붉고 또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보름간 또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또 양어머니한테 먹이 물어다 날려라고 입을 부르다가 헤어질 때는 서로 무하라.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우리 사람만이 조금 베풀어주면 베풀어줬다. 내가 대접했는데 저걸 날 무시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다. 상대가 그게 불교에서 볼 적에는 바로 못 보고 불행이라는 그것이. 그러니 여기에 정각이라는 것이 뭐냐. 청정하고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자리가 허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2조 500년간 그 우리 조선왕조의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중국 국부에서 났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왕도정치를 구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학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밝은 덕, 육아에서도 밝은 덕, 덕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임금이 명명덕을 닦고 밝혔을 적에 그런 어떤 수신의 뿌리가 정치하는 임금이 실천해 했을 적에 그 나라 정치는 신하들이 소인 짓을 한다 하더라도 군자로 이렇게 승화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명덕이 있는 그 명덕의 자체를 정치하는 사람이 맞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 국민을 다스리는 자,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자,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닦았을 적에 그 가정에는 근본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그 사회는 실천하기 때문에 시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도 않아.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근본 다음에 지막 말은 뭐냐? 이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은 덕을 닦았으면은
나나이 금강의 도리하고 동양의 지지는 똑같단 말이야. 밝은 덕을 닦았으면 그 밝은 덕을 백성에게 가리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백성이나 임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나 또 임금에게 충성하는 자나 모두 신하들이 같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상황에서 살지만 항상 지어지던 질강선에 머물러가는 것이 대학 삼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금강경의 얘기도 무화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법으로 정극을 삼고 또 평등으로 정각을 삼고 정수 조수로 정각을 삼는다. 거기에 대해서 본가말이에서 공자님 저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